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남천 삼익비치가 지금 설계업체 선정 관계로 지금 혼돈에 빠져가 있는데,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유비치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을 이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달에 유비치 아파트는 수영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D급이죠. 이건 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뒤에 재건축을 완화하겠다 하는 그 조치, 그건 이제 안전 진단 기준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아파트 단지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1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그 방안을 보면 주거 환경 평가 비율이 15%에서 30%, 재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평가 비율이 이제 25%에서 30% 높아지는 대신에 이제 구조 안정성 비율이 50%에서 30% 낮추는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잣대를 대보니까 유비치가 조건부 재건축 등급을 받은 거죠. 상당히 뭐 재건축을 원하는 유비치 주민들로 봐서는 아주 환호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과연 그러면 유비치는 어떻게 재건축을 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입주민 간에 조금 이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투표를 4월 20일입니까? 4월 20일 날 어떻게 재건축을 할 것이냐 하는 그 주민 투표를 할 예정인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단독으로 재건축하자. 그 다음에는 통합으로 재건축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독 재건축과 통합 재건축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아주 유비치의 그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유비치 재건축 단지는 아주 지금 삼익비치 못지않게 대연비치 못지않게 아주 핫한 이슈죠.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인근에 이제 메가마트도 있고 반도 보라가 앞에 있고 이제 상당히 바닷가 인접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인근에 전부 다 그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재건축을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기존에 오래 살던 분들, 지금 이제 조합을 추진위원회를 주도권을 쥐고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주장 요건은 이거죠. 재건축 추진 시간 소요가 빨리 할 수 있다. 유비치 소유주만의 결정으로도 시간이 단축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통합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절차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추진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뭐 이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통합을 하게 되면 늦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재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통합 재건축을 해야 된다. 통합 재건축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앞에 반도 보라 아파트,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상가 지역 그걸 합쳐서 같이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메가마트, 지금 매각됐지 않습니까? 메가마트, 거기 대우에 것으로 샀는데 그 지역하고, 그리고 또 조금 비켜나서 해수부 기숙사가 있습니다. 연수원이죠. 거기까지 다 합쳐서 해안도로에 인접해가지고 큰 틀에서 큰 판으로 재건축을 하자. 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산시의 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하고도 부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뭐 시나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요구라기보다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고, 거기 왜냐하면 삼익비치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삼익비치는 6차선으로 길이 들어오는데 유비치 앞에 와서는 그게 4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으로 봐서는 이제 그 부분,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단독주택을 하게 되면 그 앞에 반도 보라하고
상가가 있기 때문에 4차선 계속 뭐 확장할 수가 없지만은 이걸 통합 개발을 하게 되면 2차선을 차선 2개를 물리면 삼익비치에서 오는 그 차선이 6개 차선 해안도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다니까 이제 관에서의 허가도 이제 뭐라 그럽니까? 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담금 절감 효과가 있다. 조합원의 개인 분담금. 분담금 이야기하면 삼익비치 아닙니까? 조합원이 4,500만 원 평당, 비조합원은 4,900만 원인데 이런 걸 이제 넓게 통합해서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아파트를 높게 올려서 종상향을 할 수 있고 높게 올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적률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많아진다. 일반 분양이 많으면 뭐 조합원한테 혜택이 많이 가죠. 그래서 분담금이 감소된다. 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안대교하고 이런 오션뷰 확보가 가능하다. 용호동, 남천동, 광안리 연결하는 이 축들이 완전히 6차선 길로 해서 재건축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쭉 연결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 1선에서는 세대 조망권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지금 남유비치는 완전히 섬이지 않습니까? 앞에는 반도보라하고 상가에 갇혀 있고, 그 오른쪽 편에는 이제 메가마트가 또 이제 한 30층 이상 들어설 예정으로 있다 그러고, 그리고 왼쪽에는 해수부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포위가 되는 거죠. 포위가 돼 있고, 더 멀리는 이제 남천자이가 지금 그 언덕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비치만 자체 독자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섬에 파묻혀 가지고 조망권 하나도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견 제가 들어볼 때는 그게 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에서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그겁니다. 단독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일반 분양이 정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1대1, 거의 1대1 조합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담금 상승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익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조망권 확보가 불가능하다. 해안 1선이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층에 있는 그 주민들은 바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안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병묘 현상. 남천 삼익비치는 이제 6차선으로 쭉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4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대남 노탈이 가는 그쪽에 병모 현상이 뭐 엄청나게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또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시하고 이제 구청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단독 재건축했을 경우에는 심의라든지 허가 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합 재건축했을 때의 단점은 그거죠. 이게 이제 지금은 반도하고 그 상가 쪽이 같이 하겠다고 지금 현수막도 걸고 막 그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상인들 간에 어떤 상가 간에 이견에 따른 어떤 그런 또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냐면 상가가 단지 안에 있는 상가가 있고 단지 밖에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상가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데, 단지 밖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상가는 외부 상가입니다. 그 상가들을 과연 어떻게 이제 지분을 나눠줄 것이냐, 그런 문제는 또 협의해야 될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하고 반도보라 그런 상가, 외부 상가의 그런 지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골치 아파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지금 판이 그 인근에 있는 반도보라 그 외부 상가들도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심의를 넣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왜? 유비치와 같이 하기 위해서 철회를 한 거죠. 철회를 하고 이미 일부 의견에서는 반도보라 주민들, 그리고 상가 입주민들은 자기들은 해안선을 주장하지 않겠다. 그냥 기득권 없이 뭐 분양되는 대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게 508동 9동입니다. 그럼 유비치지만은 떨어져 있죠.
떨어져 가지고 해안시장 쪽에 붙어 있는데 그건 또 한 2년 뒤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건 준주거 지역이죠. 그래서 한 51층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508동, 509동 이분들은 앞에 이제 메가마트가 결정적으로 가려지고 있는 거죠. 메가마트가 이제 여름 뭐 한 얼마나 쓸지 모르지만 지금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면 508동, 509동 완전히 가립니다. 그래서 508동, 509동 주민들은 유비치지만은 무조건 통합 개발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단독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따로 하겠다. 왜냐하면 2년 뒤에 준공이 돼가지고 이름은 유비치지만은 조금 성격이 다르게 돼 있죠. 그래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메가마트. 그건 이제 내년 6월까지 잔금 지불을 하고 이제 부산도시공사에서 팔았습니다. 팔고 나면 8천억에 팔았죠. 하면 거기에 뭐가 들었을 거냐 하는 건 뭐 뻔하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 아니면 주상복합입니다. 그럼 거기도 한 60층 가까이 들어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들어설 경우에는 메가마트가 그렇게 들어서면 유비치가 단독 개발, 재건축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그 이기대 쪽 조망은 다 가리는 거죠. 다 가리게 되고 상당히 뭐 유비치는 고립이 되는 그런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비치의 통합 개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 단독 개발만 주장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승부가 없다. 왜? 그렇게 뭐 뺑 돌아가면서 다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유비치이기 때문에 지금 해안선에 접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해안선에 접해 있어야 아파트 가치가 높아가지고 또 청소도 높아갑니다. 높아지는데 만일 단독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통합으로 전체 다 뭉뚱그리 가지고 재개발을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구청에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단독, 통합 이렇게 지금 재건축이 지금 투표를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만일 주민이라 그러면 통합 재건축 쪽으로 한 표를 찍을 것 같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통합되지 않으면 전혀 거기에 무슨 메리트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런 통합 재건축, 단독 재건축의 장단점을 비교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음 주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통합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